한마는 씨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걸로도 모자라 제 딸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니.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진중배와 한마는은 은혜를 갚다 정분이 나고 마는데요. 친절한 선주씨 최종화. 오늘은 엄마와 딸의 합동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진중배의 진실된 설득은 동거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실은 돈이 고픈 게 아니라 가족이 고픈 거지요? 그간 매일같이 심순애의 미용실에 기웃대고 진상아의 결혼식을 어떻게라도 살짝 보고 싶은 마음에 건물 밖에서 떠돌았던 동거남의 심중을 진중배가 정확히 꿰뚫었는데요. 당신은 매일같이 제 병실에 드나들더군요.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쌓을까봐 그걸 말리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아버지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 딸 그 아이 하나만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마음이 흔들린 동거남은 피선주를 찾아갔습니다. 핏줄은 결국 이렇게 이어질 운명인 게야. 심순애 네가 억지로 떼어놓았어도 이렇게 바로 근처에 있는 걸 봐라. 진상아가 몇 번이나 쫓아냈지만 피선주는 진중배의 회사 증권축으로 돌아왔고 딸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혔죠. 당신 딸 당신 근처에 있어요. 아주 잘 자랐습니다. 지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요. 심순애와 진상아가 동거남의 입을 틀어막고 피선주와의 만남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을까요? 진중배와 피선주는 드디어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였니? 너였어? 내 딸이 너였어, 선주야. 아빠. 대표님이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내 딸이 이렇게 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못 알아보고. 나는 정말 아빠라 불릴 자격도 없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걸 듣고 아무도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줄 알았어요. 너를 버렸다니 당치도 않아. 난 평생을 심순애 그 여자에게 속아왔어. 그날 쓰러지면서도 다짐했다. 내가 그 여자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의식 없는 척 연기를 하는 동안 너를 찾기 위한 단서 하나하나 놓칠세라 무서웠다. 다행히 동거남 그 사람이 널 찾아주었어. 내 딸을 찾았으니 나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죽긴 왜 죽어요. 이제야 만났는데. 저랑 이제 오래오래 사셔야죠. 150살까지 사세요. 피선주의 뻔뻔한 요구에 진중배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두 사람은 눈물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선주는 자신이 버려져 한마는과 피수일의 딸로 살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에서 기가 막히게도 김소우의 부친으로 피수일이 등장했기 때문에 집안이 모두 초토화된 상황이었고 한마는의 가슴에는 아주 큰 멍이 들어버렸는데 피선주는 자신을 사생아인 줄 알고도 키워준 엄마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피진주의 친부는 피수일이 맞는데도 그날 피수일이 첫째 딸 피진주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한마누는 속이 매우 불편했죠. 남편의 생사를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충격인데 피선주와 김소우가 결혼해서 사돈으로 만나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족보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지혜가 이 결혼이 썩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무엇보다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한마는이었습니다. 한마는이 현재 피수일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혼 또한 하지 않고 수십 년 지고지순하게 남편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현재 한마는과 피수일은 한국에서 법적인 부부 상태이기도 하고요. 선주는 김소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 결혼은 정말 고맙고도 죄송한 엄마 한마는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알고 싶었던 건 어째서 피선주가 피수일의 사생아인 것처럼 거짓된 쪽지와 함께 한만은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님 딸이라니. 아버지, 제가 어째서 버려지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사생아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던데. 제 아버지인 줄 알았던 분은 그런 쪽지를 남긴 적이 없으시대요. 그럼 저를 버린 사람은 진상아네 엄마였던 건가요? 진상아가 대표님 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상아를 내 딸로 만들려고 너를. 그 갓 태어난 신생아를 그냉바닥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구나. 내 딸, 불쌍한 우리 딸 많이 충격받았지? 아버지가 저버리신 거 아니면 괜찮아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저는 제가 업둥이라는 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주시고 자매들이랑도 사이좋게 자랐어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 가족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그분들은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제 가족이에요. 그래, 낳은 정도 있지만 키운 정이 크다던데. 어찌 그 세월을 내가 바랄 수가 있겠니? 내 너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다시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진중배의 말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는 그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죠. 진중배는 자신과 딸의 천륜을 갈라놓은 심순애를 처벌하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택한 그의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조용히 이혼 절차 마무리합시다. 이미 나 말고도 당신을 벌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까지 보태지 않겠소.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죠.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원망을 단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한 듯 했는데요. 그리고 진상아 또한 진중배로부터 의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상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죠. 그녀는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버림받을 것이라 예상했으니까요. 상아야, 내가 친딸이 아니라면 널 버릴 줄 알았더냐. 날 속인 네 어미가 미운 것이지. 수십 년이나 널 키워왔는데 어찌 내 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가족은 핏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누가 뭐래도 넌 계속 내 딸일 거야. 진중배의 따뜻한 말에 진상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사랑이 아닌 소유와 집착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진중배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을 테죠. 아버지, 정말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진상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때려 한 진상아의 못된 허물까지 감싸주었는데요. 그의 너그러움은 마치 넓은 바다처럼 깊고 넓었죠. 이런 분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자책과 후회의 눈물이 진상아의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못된 것만 배우고 살아온 진상아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죠. 이제야 그녀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네 친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실게야. 친아버지도 가끔 찾아뵈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진중배의 따뜻한 위로에 진상아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정리가 끝난 뒤에야 진중배는 드디어 한만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이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벼웠는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진중배는 덥석 한만은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죠. 어떤 말로 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지 은인이라는 말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진중배의 진심 어린 말에 한만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한만은의 당황한 반응에 진중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진중배는 왕년에도 탐낼 정도로 미중년이었고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한마는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의 사이가 끝난 한마는에게도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또 선주를 보기 위해 이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한마는과 선주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선주의 결혼에 대해 상의할 일도 많았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주의 혼주석 아버지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하나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마는과 진중배 두 자리가 채워지게 되었고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선주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부쩍 다른 기류를 띠게 되었죠.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설렘이 감돌았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뭐야? 엄마랑 선주 언니네 아빠 뭐 있나 봐. 놀리기를 좋아하는 눈치백단 피미주는 언니들에게 두 사람이 심상치 않다며 일러댔는데요. 미주의 장난스러운 눈빛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죠. 이러다가 선주 언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결혼하시면 잘 됐지 뭐. 평생 전 남편만 기다리며 사셨는데 난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 미주의 솔직한 말에 가족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가족들은 한마는의 사랑을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자식들을 키워온 한마는의 행복을 가족 모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죠. 이제 친아버지를 찾았으니 선주는 피수일의 딸 피선주가 아니라 진선주로 개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선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피진주와 피미주도 우리도 엄마 한마는의 성을 따라 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지만 참았는데요. 엄마 재혼하시면 우리는 그때 바꾸자. 선주도 진씨인데 자매들끼리 성은 맞춰야지. 진주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흐지부지 되었던 상견례였지만 이번에도 한마는의 집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상견례가 준비되었는데요. 이제는 진중배가 한마는 옆에 딱 든든하게 앉아 있었죠. 지난번엔 피수일이 한마는에게 미안해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한마는이 진중배와 행복해하는 걸 보니 피수일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번에 부랴부랴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사과도 다시 할 수 있었죠. 피수일의 진심 어린 사과는 한마는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졌죠. 상견례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 김소우는 선주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소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선주씨, 저희 결혼식 말이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이랑 결혼식 같이 하는 건 어때요? 합동 결혼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물론 신부인 선주씨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김소우의 제안에 피선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는데요. 선주는 김소우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소우씨,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선주의 눈빛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우의 뜻밖의 제안에 그녀의 마음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죠. 선주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선주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몇 년 살지도 못하고 평생 수절하며 친자식도 아닌 딸들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마는의 인생은 그저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용실 약품에 거칠어진 엄마의 손만 떠올리면 선주는 눈물이 나왔었는데 엄마가 예쁜 드레스도 입고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상상되었죠. 선주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제야 엄마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주는 불이 나게 엄마에게 달려가 조르기 시작했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선주의 목소리는 한마는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도 결혼식 올리자. 선주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녀의 제안에 한마는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주책맞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났는데요. 한마는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선주는 한마는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한마는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도 소녀 같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진중배 또한 자신의 마지막 반려자가 될 한마는의 손에 아주 크고 예쁜 반지를 끼워주었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으면 이름도 한마는으로 지어놓았을까? 그 이름 속에 담긴 한과 아픔을 이제는 행복으로만 채워주고 싶은 진중배의 마음이 전해졌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듯한 행복감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엄마와 딸이 웃으며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두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모든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멋진 신랑 둘도 있었습니다. 김소우와 진중배. 그들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객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기에 진실된 축복과 잔치였고 신혼여행을 물론 각자 떠났는데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선주가 진중배와 한마는의 신혼집에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한마는과 진중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 가방은 뭐야? 집에도 안 들리고 여기 바로 온 거야? 아니, 엄마 우리 그냥 여기서 살려고. 아버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엄마랑 헤어질 수가 없어서. 선주의 목소리에는 천진난만함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엄마와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중배와 한마는의 표정이 오히려 떨떠름했는데요. 두 사람의 당혹스러운 눈빛 교환이 웃음을 자아내는 순간이었죠. 눈치도 없기는 여기도 신혼인데. 한마는의 작은 투정에 진중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소우가 정말 이 집에 눌러앉으려는 선주를 데리고 겨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같이 있고 싶은 선주 씨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도 신혼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이랑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따로 생활은 분리될 수 있게 제가 노력해 볼게요. 김소우의 따뜻한 약속에 선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김소우가 짓는 러브하우스. 직업이 건축가인데 어디에 쓰겠습니까? 김소우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그렇게 총 3채의 집을 짓기로 했는데요. 일본에서 사시는 김소우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사용할 집 한 채. 선주와 김소우 그리고 태리와 지연이가 살게 될 따뜻한 집 한 채. 그리고 진중배와 한마는이 신혼을 보낼 집도 한 채 필요했죠. 모든 가족이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받을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새 집이 나란히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사랑과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선주는 늘 이 앞을 지나다니며 집이 올라가는 것을 구경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뿌듯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집이 다 지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여기서 빠진 우리의 두 사람 진주와 미주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매들의 행복도 완성되어야 이 드라마의 대단원이 마무리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형제에게 나란히 시집을 가게 될 이 자매에게도 앞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미주를 구박하던 오해란이 자신이 무명 배우이던 시절 낳았던 그 딸아이가 미주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미주에게 구박을 했던 것이 미안해서라도 첫째 진주는 무난하게 허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문제는 선준의 집이 아니라 심순애와 진상하였다는 걸 알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되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 집안이 더 낫냐 따지자면 이제 선준의 집안 아닌가요? 아버지는 진건축 대표에 둘째 형부는 심지어 일본 재벌 아들인데 말이에요. 미주는 이제 배우로 성공할 길이 보이는데 진주도 작가나 PD 쪽으로 성공하고 자매들의 꿈도 하나둘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마는도 드디어 진중배의 도움으로 아주 멋있는 미용실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위 3명과 남편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 모아서 미용실이 잘 되길 제사를 지내고 우리 선주뿐만 아니라 진주와 미주까지 임신 소식을 전하며 끝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친절한 선주씨 아주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꾸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